작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만 골치 아픈 걸 꼽으라면 아마 충해일 겁니다. 배추 심은 초기에 벼룩 이벌레가 지나갔나 싶은데 가을 중심부로 들어가면 청벌레, 거세미벌레, 달팽이, 진딧물 같은 벌레들이 차례로 나타나서 잎을 마구 뜯어먹습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이러스나 곰팡이 그리고 세균에 의한 질병들입니다. 이것들은 증상은 있지만 하나같이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살펴볼 배추 무름병은 그 중에서도 가장 조심해야 할 대표적인 가을무 배추의 질병입니다. 무름병은 바이러스나 곰팡이로부터 시작되는 질병과는 다른 세균성인데요. 이어짓기를 계속할 때, 미끄럼이 과할 때,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을 기온이 높고 습할 때 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르면 9월 중순쯤부터 나타나서 늦게는 10월 중순까지 계속되다가 날씨가 추워져야 수그러듭니다. 무름병 세균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발생한 곳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멀쩡하던 배추잎이 갑자기 시들어 주저앉기도 하고 병이 깊어지면 배추 밑둥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단 발생하면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전염성까지 강하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무름병은 치료보다는 잘 살펴서 사전 예방이 중요하고 발생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첫째, 칼슘제를 정기적으로 살포해 줌으로써 세균 활동을 억제하도록 합니다. 전문 무배추 재배 농가에서는 살균제, 특히 구리 계열 살균제 농약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가지고 있던 유기농약제인 스위핑이나 콤비균에 칼슘을 섞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여름 장마 때부터 지금까지 고추에 사용을 해봤더니 탄저병을 비롯해서 어떤 바이러스나 곰팡이, 세균 같은 병에도 입지 않고 아직까지 이렇게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무름병과 같은 세균은 보통 잎의 기공을 통해서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온 균은 세포 사이에 나 있는 세포벽 틈, 특히 허약한 곳에 틈을 통해서 침입을 합니다. 칼슘은 바로 이 세포벽 사이를 튼튼하게 코팅해 줌으로써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패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칼슘의 종류는 아주 다양한데요. 저는 주로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물에도 잘 녹아 분무기로도 분사하기에 용이하고 흡수력 또한 좋기 때문입니다. 염화칼슘은 어떤 것이든지 다 괜찮다고 하니 비싼 것 굳이 사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제설용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없고 그 효과도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칼슘은 식물체 내에서 이동성이 느리기 때문에 무배추가 어릴 때부터 미리 그리고 순차적으로 쳐주어야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저는 물 20리터에 40mg 정도 사용해서 주 1회 살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무름병 발생 조짐이 보이면 비닐을 벗겨줍니다. 보통 전문적으로 김장배추 재배하시는 분들은 가을 배추 심기 전 비닐 포장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뭄이라든지 풀 관리를 어렵게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만 배추를 건강하게 키우는 장점도 있습니다. 가을 온도, 습도가 높은 해에 비닐 포장을 해서 배추를 심으면 각종 균들이 비닐 안에서 무한 증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배추에 많이 찾아오는 곰팡이성 배추 녹균병과 세균으로부터 시작되는 무름병과 같은 것들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비닐을 씌우고 배추를 심었는데 배추가 시들고 밑둥이 무르고 악취가 난다면 지체 없이 비닐을 벗겨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애써서 씌운 비닐 벗기기가 꺼려진다면 배추 심은 주위 비닐을 넓게 오려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고추 같은 작물은 심을 때 구멍을 작게 뚫습니다. 너무 크게 뚫으면 흙에 있던 병균이 잎으로 튀어올라서 병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가을 배추나 무 심을 때부터 비닐 주위를 넓게 뚫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잡초는 조금 더 많이 나겠지만 지면의 뜨거운 열로 인한 뿌리 화상을 방지할 수 있고 습도의 영향도 덜 받아서 병균 발생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직 무름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배추나 무뿌리 부분에 비닐 구멍이 작다면 크게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무배추를 좀 더 건강하게 키우는 것과 더불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벌레 방제를 철저히 하고 무름병이 발생한 배추는 뽑아버립니다. 무름병은 세균에 의해 감염된다고 했는데요. 이 세균은 주로 약해진 세포막 부분과 상처 부위를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기온이 높고 습할 때 벌레들이 잎을 갉아먹으면 금방 아물지 않고 오래 갑니다.
그러면 그 부분으로 각종 세균이 침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레들이 잎을 갉아먹어 상처를 내지 않도록 수시로 방제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균성 무름병은 온도 습도가 높으면 언제든지 감염될 수 있고, 감염된 배추는 전염성이 꽤 강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잘 크던 배추가 유난히 시든 것이 보인다면 무름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많으니 다른 배추를 전염되기 전에 아깝더라도 빨리 뽑아서 멀리 버리는 게 상책입니다. 오늘은 무름병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어쨌든 무름병의 가장 큰 원인은 무더운 가을 날씨와 높은 습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올해는 가을에 들어섰는데도 더위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날씨에 비가 내리고 습도까지 높아진다면 무름병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무름병 예방을 미리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농사하시는 분들이 식물을 자라게 할 수는 없겠지만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으니 미리 잘 보살피고 방제에 힘쓰셔서 풍성한 가을 수확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